일단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안 실리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시장 대비 알파를 내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물타기도 아니라고 봐요. 자, 지금 같은 장에서 그러면 좀 팔아야 하는 주식은 어떤 걸까요? 지금 위험한 주식. 제가 듣기로 요즘에는 뭐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잘 확인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다. 지금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과매도이기는 해서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팔아야 되는 주식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다가 종목별로 반등이 나올 때 저항선에 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주식들은 분명히 탄력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뭐 실적을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보고 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기회비용의 문제하고도 연동되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보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 이런 모양입니다. 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인데, 일단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안 실리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음봉이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는 누군가 툼에 확 물량을 많이 던졌다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유니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팔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어요. 유니셈은 기업 내용도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은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일단 거래량들은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큰 물량을 잡아 들어가는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런 것도 뭐 거래량이 나왔네요. 반도체 소부장이든 그냥 비단, 뭐 화장품이든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한두 달 동안 거래가 별로 안 실린 종목들 있죠. 이거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소한 투매라도 나오면 그거를 받아가는 주포와 돈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나중에 반등도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일단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종목이 반도체 소부장들이나 우리가 흔히 쉽게 분석할 수 있고 리포트를 찾아볼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의 테마들로 되는 종목들 있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주식들. 또 코로나가 대유행이 오지 않는 이상, 정말로 전 국민 다 걸리는 그게 오지 않는 이상은 2020년, 2021년 같은 시세를 낼 수가 없어요. 다른 바이러스가 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오기를 기대하고 버티느냐, 아니면 이제 기회비용 차원에서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우리 계속 이야기 있었잖아요. 시즌부터 시작해서 과연 얘네도 2020년, 2021년의 실적을 또 낼 수 있냐.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실 코로나가 재유행해도 반응 없었고, 지금 백신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제 그런 주식들, 특히 바닥에서 거래량이 안 실린 종목들은 종목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팔고 떠나신다기보다 교체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FOMC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고 12월에도 마지막 올해 있을 텐데 금리 인상 전망 어떻게 보이신가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의견은 이번에 75bp,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는 50bp나 25bp.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50bp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약해졌죠. 그러면서 아직은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긴 합니다만 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4%의 시대를 갈 건데 저는 조금만 더 견디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 전망, 지금 가장 큰 말씀하셨던 거예요. 원래 금리 인상 처음 했을 때 중립금리 2.75였습니다.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지만 작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 이제 2.75까지 올라갑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한 2% 넘어가면 조심합시다. 왜냐면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때 주식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이번에 이럴 줄 알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때 전망치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야. 맞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릴 줄이야. 전쟁도 그렇고 인플레가 촉발된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과거 사례들이 다 어긋났죠. 거기서 사실 어려움들이 온 건데 이제 정상화되는 이제 구간이 이제 점점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리 올리는 거 너무, 어쨌든 뭐 금리 올라가면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은 어쨌든 바닥 언저리라고는 보지만 확실하게 여기서 리바운드 한다는 자신도 사실 없는 자리거든요. 결국은 박스권일 건데 그럴 때일수록 변동성 조심하면서 현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하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 알려진 대로다 인해서 올라가면 매도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은 올라가면, 과하게 올라가면 매도,
과하게 올라가면 분할 매도, 네. 과하게 내려면 분할 매수. 네. 대신에 근본 있는 주식으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단기 매매 관점이 필요한 시장이다. 네. 자, 환율이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지긴 해서 그래도 네. 1,420원대 정도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근데 사실 내년에 경기 침체, 네. 진짜 경제 위기, 실물 경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내년에 달러가 쉽게 안 떨어질 거야. 네.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떨어져서 우리 증시도 오를까 생각하지만 내년에 1,500까지 갈 수도 네. 있다. 갈 수도 있고, 네, 안 그러면서 갈 수도 있고. 지금이라도 달러를 뭐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네. 게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다 얘기도 있던데 네. 팀장님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의견이라기보다 어제 네.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학개미들한테 생각한 곳을 좀 상투 잡는다. 네. 네,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유행했지만 지금 사실 미국 주식 하는 게 신규로 미국 주식 하는 게 진짜 득이 있을까? 왜냐면 지금 1,400원대인데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1,200원대 하면 20% 정도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한국은행에서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도 장기적인 전망치들은 대부분 다 맞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지금 연으로 250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을 또 20% 내야 되죠. 22%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한차 손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세금은 세금이다 치더라도 네. 한 2년에 걸쳐서 최소한 30%는 내야 좀 먹고 살 게 떨어질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사실 주식보다 맞추기 더 어렵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 여기서 인상할 이게 간단하게 미국이 금리를 여기서 위로 올릴 폭과 나중에 금리 인하했을 때 그 폭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어느 쪽 룸이 더 크겠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지금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는 약간 투기성인 거죠. 사실 1,500원 간다고 배팅하는 거잖아요. 네. 나라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배팅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그 배팅에 대한 리스크를 진 거에 대한 테이킹을 하는 거인 거고 그거 싫으면 그냥 지금은 그냥 여기 얹어 박스 거 또는 미국 주식도 단타 미국도 사실 지금부터는 장기적으로 보유가 의미가 있을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최근에는 변동성도 쉽지 않지만 네. 사실 다 믿었던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구글 다 배신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 주식은 역시 장기 투자라고 했던 배신들이 오늘은 뭐 페이스북이 난리 네, 났다면서요? 메타가 또 난리가 났고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영원한 자산은 없다. 요즘 또 부동산도 사실 난리잖아요. 영원히 오른 자산, 영원히 내린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환율도 언젠가 올라가면 또 사이클이 있는 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또 분명히 또 업사이클이 또 나올 거거든요. 또 분명히.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은 이제 22% 세금 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코로나 폭락 때 이제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이제 20% 세금 낼 때 되게 아깝다는 생각했거든요. 그죠. 요즘 드는 생각은 세금 좀 내고 싶습니다. 그죠? 세금 내도 너무 내고 싶어. 벌어서 돈을 내고 싶어. 벌어야 되지. 그렇죠.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식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너무 싸 보여서 이게 뭐 엄청 오른다고까지는 몰라도 이건 진짜 더 떨어지진 않아서 사 모아가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가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은 싸 보이는 주식이요?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아까 포스코홀딩스를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 좀 약간 이제 좀 싸기보다는 네. 좀 투자의 심리가 바뀐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신라젠이 거래되게 됐죠. 아, 그쵸. 거래되게 네. 됐죠. 어떻게 됐나요? 지금 첫날, 둘째날 상한가치만 제가 그쵸. 봤는데. 신라젠 어쨌든 거래되게 되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드디어 거래가 되겠습니다. 또 다시 좀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긴 했죠. 당연히 이제 상장 초기니까, 이제 거래액이 초기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에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을 줬다라고 봅니다. 아, 거래 재개시키는 네, 거래 재개. 왜냐면 사실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재무제표 보면 사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볼 만한 같이 투자하시는 재무제표잖아요. 분 입장에서.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었던 종목들인데 거래 재개됐다는 거는 기존의 제약바이오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안도 네네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해볼까? 아직 물음표지만 그런 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코스닥 대장주 있죠? 네. 지금 코스닥 1위하고 2위를 네. 에코프로비엠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거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10조 후반대일 겁니다. 둘 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오늘 조금 올라 10조 8,700억 정도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1, 2, 오늘 정확히 못 봐가지고, 에코프로 BM,
보면 10조 8,400억이네요. 네. 완전 뭐 거의 뭐 내일 당장 또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쵸, 3조 차이 안 나니까 일일이 계속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거의 뭐 10배거가 나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죠? 여기 뭐 조금 길게 보면 뭐 여기서부터 뭐 15만 원대까지만 7배, 8배 여기 차트 보여진 것만 그 정도 아닌 상태인데 좀 근데 이제 고점에서 좀 약간 좀 횡보하고 있죠. 뭐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거라 보신 분들도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바닥이. 가격적으로 결국 좋은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내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해요. 과연 이거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셀트리온 이슈들은 조금 가타부터 말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요게 이 전망치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뭐 정말 전통적인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조대의 그 영업이익이. 근데 주가가 엄청 많이 낮아졌고 제약바이오 섹터 특성상 지금 이 정도면 절대적인 가격도 좀 많이 낮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지금 PBR 뭐 4배, 뭐 퍼 50배 이렇게 보면 뭐 사실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비싸서 못 사죠. 근데 결국은 이제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간 투기적인 수급적으로 투기적인 요소도 가미됐다. 그런 쪽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소한 코스닥 대장주니까 예, 과거의 영광들이 있고 정말 조심스럽게 다른 거 좋은 주식 다 채워놓고 조금 투기적인 요소로 이 말조차도 좀 이제 왜냐면 셀트리온이 강성주주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좀 매매는 해볼 만한 또는 뭐 제 손님들 중에서는 사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과거 영광 얘기하시니까 네이버 카카오 보고 싶네요. 네이버 카카오가 참 영광스러운 시기. 저도 카카오를 사랑한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가 정말 전형적으로 매도 신호였고요. 여기가 이거는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카카오 기준으로는 역사상 최고의 거래대금이 나온 날 장대 음봉. 이거는 누가 봐도 다 팔고 나간 수급적으로. 결국은 주식은 거래대금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관심이 있다 없다를. 최근에는 물론 이제 이런 투매 받으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물론 거래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조금 많이 쉬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 보지도 않고 있기는 해요. 그냥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비 알파를 내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물타기도 아니라고 봐요. 굳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떨어져서 물론 심리적인 안정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네라는. 근데 지금 그 물타기를 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시는 게 낫다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물타기할 돈이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럼 현대차 기아. 현대차 기아는 지금 되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그죠? 가장 먼저 뭘 더 살 것이냐에서 이제 가장 비싼 자동차 안 산다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사실 다른 주식들 잘 버틸 때 혼자서 이때 올 상반기에 잘 버텼었는데 결국은 다른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량이 좀 나왔죠. 근데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량 주가가 하락할 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캔들하고 거래대금을 같이 일치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죠, 딱 봐도. 그러니까 파는 날 거래대금이 많이 사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실적들을 봤을 경우는 사실 팔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올해 성장성이 좋기는 했죠. 근데 내년부터 성장성이 이제 둔화되잖아요. 둔화. 코스피 2020년, 21년, 22년 빠졌던 이유가 성장을 하는데 둔화되는 거였고 둔화인 줄 알았더니 빠지는 흐름이 된 것처럼 이것도 사실 내년 됐을 때 이거보다 둔화가 되는 게 보여지는데 성장률이 만약에 내년에 다시 좀 떨어지는 거 추정치가 또 빠질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나. 뭐 이 뉴스들은 엄청 좋게 나오고 현대차 최근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 사실 왜 주식이 여기 있어 되는데 주가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현대차 기아차는 혹시나 다음에 나왔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할 때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표가 뭐가 있는지 혹시 뭐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시장주의자고 전 미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남들도 좋게 보는. 그 맞아요. 나만 좋게 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 이게 가치 투자 함정 트랩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엄청 좋게 봐. 엄청 좋게 봐. 근데 이 주식은 나는 좋게 생각하는데 안 올라. 엄청 싸다고 생각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가치 투자자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뭐 PBR 막 0.2배, 3배 종목인데
또는 PR도 엄청 낮은데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독점 기업이기도 하면서 뭐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나만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미인대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뭐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과거부터 써왔던 내용이니까 미인대라는 말은 나만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관점은 거래 대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거래 대금에서. 거래 대금이 일단 터지면 그 다음부터 봐야 될 거는 이 기업이 성장성 있는 것들. 근데 그게 부합했던 게 하나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이 했어요. 거래 대금 여기서 이때만 해도 이런 것들은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전에 없었던 거래 대금이 빵 나오고 그러면 이 거래 대금 이런 거래 대금이 평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대비해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회사가 바뀌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럼 공부를 해보다가 그럼 이게 이런 거는 거의 뭐 이제 확신인 거죠. 그러면 이때로 따라붙어 사야 되는 거예요. 분할로라도.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검색하는 게 이건 시가총액이 크니까 뭐 거래대금이 뭐 3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3천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말고 매일 한 500억 이상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상한가 가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상한가나 거래대금 빵빵 터지는 종목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하고 또는 거래량하고 이런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저는 이제 요런 그림이 있죠. 요런 그림. 요게 아마 뭐였더라? 자사주 매입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래가 터진 기억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한번 이제 턴 하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아직은 자신 있게 매수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대량 거래 빵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는 좋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례가 딱 어디 있었냐면 2016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일봉으로 봐야 보이는데 요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딱 누가 봐도 딱 티나게 기존 최근 1년 동안 없었던 거래대금이 딱 나왔잖아요. 이런 거를 좀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보다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때부터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면서 2배 오른 거거든요. 이때가 130만 원에서 267만 원인가 갔을 때 이때거든요. 이런 건 분명히 신호탄이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따진 상태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분명히 이제 전망치나 또는 이제 계속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언제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근데 그 신호탄을 그러니까 지금 사면 싸게 살 수는 있겠죠. 대신에 세워라 내워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미 또 다른 쪽에서 매매할 친구 하고 신호 나오는 거 보고 굳이 들어가서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다 좋게 볼 때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금액을 투하하는 건 그때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에요? 네, 앞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가져갈지 불안한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 한 번만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가끔 저한테 안전한 주식 추천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들이. 근데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무슨 안전한 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요즘에 은행 가도 채권 금리 봐도 6, 7 정도, 6% 정도가 나오니까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이 채권이 됐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나는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제 생각대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뭔가 기업의 DNA가 바뀌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 말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것도 사실 쫙 올라갔다가 쫙 빠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외주가 돼버리는 건데 거기 너무 이제 당장 지금의 실적만 좋다고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도 좋아지는데 기업의 가치가 변하면서 기업의 가치라기보다 기업의 DNA가 변하는 회사들. 그게 기업의 방향이라던가 또는 매출 처라던가 또는 뭐 신제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분명히 뭔가 이제 메가 트렌드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태조 이방원 이제 지금은 조금 들어갔지만 태조 이방원이 올 여름에 핫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항상 나만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그걸 항상 주문처럼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남들도 내가 나만 보아야 좋은 게 아니라 남들도 좋게 봐야 주가는 오른다.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가치 투자 함정에 너무 빠지지 말고 주식 투자는 미인대라는 거 그걸 좀 명심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황유현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